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 단원의 컨텐츠를 볼게. 일단 제목을 먼저 보면 지구복사 평형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라고 제목 자체를 잘 보세요. 온실 효과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열수지가 여기서 열수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게 위치가 살짝 바뀌긴 했는데 요게 두 개가 묶여서 나오는 게 열수지가 됩니다. 두 개가 묶여서 나온 게 열수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여기서 요렇게 얘랑 요렇게 물려서 지구온난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책 펼치지 마. 여기만 봐. 얘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가지고 얘네가 믹스가 돼서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온실 효과와 열수지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온 게 지구 온난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온난화 방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또 좀 더 이어가면은 지구 환경 변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넘기지 마. 그냥 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빨리 들어앉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어떻게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대순환이라는 개념으로 나오면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바로 태양 에너지랑 그 다음에 지구의 자전 에 의해서 크게 지구는 세 개의 순환이 구성이 되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딩을 찍지. 이 지구 온난화와 이 대순환이 얘가 맞물려서 나오는 아이가 엘니뇨하고 그 다음에 라니냐예요. 이렇게.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 학교 선생님 머릿속에는 얘가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 조건반사야.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어. 그래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문제를 내지? 잘 들어. 펼치지 말라고 가만 냅두라고. 내려놔. 안경만 쓰고. 이걸 보고 어디서 내지? 요쪽에서 낼까? 요쪽에서 낼까? 여기서 낼까? 여기서 낼까? 할 때 이거 낼 때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 여기 지식적인 부분으로만 낼지 여기서 좀 비중이 얘랑 좀 높은 애를 낼지 얘랑 비중이 높은 애를 낼지 머릿속에서 얘가 생각하지 않아. 그냥 떠올라져 있어. 선생님 머릿속에는. 그래서 문제를 취할 때 어느 비중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식, 선생님이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내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항상 얘기해. 지 맘대로 해석해. 지 맘대로 뭔가를 풀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의도가 안 맞는 건데 의도가 맞아 떨어져. 그럼 슉 하고 풀리는데 의도가 안 맞으면 안 풀려. 그러니까 뭐 컨디션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아니야.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야 돼요. 그냥 조건반사처럼 얘가 세팅이 돼서 내가 문제를 보자. 여기랑 여기를 비중을 두셨구나가 보여야 돼요. 보일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끌려다니면 계속 말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근데 요 지구복사 평형이라는 요 아이가 사실 또 얘랑 또 이렇게 맞물립니다. 얘가 맞물리는 순간 얘가 요로 가게 되어지고 순환이야. 세 개의 순환 알겠지만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라는 아이가 들어오는데 요 세 개의 순환 중에서 유독 누구를 터치하냐면 헤들리 순환 쪽에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아이가 엘니뇨고 라니냐인 얘를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어. 누굴 제낄 수가 없어. 세트짜리를 이름을 붙여서 따로따로 책에다가 각계전투로 넣어놓은 거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잊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초점에서 일단 가장 핵심들만 먼저 수르륵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지구복사 평형이라는 건 일단 간단해. 얘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고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일단 지구복사 평형이란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얘가 나온 이유는 용어 때문에 설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이 복사라는 말은 고유 명사니까 넣어주셔야 돼. 근데 만약에 서답형으로 나왔을 때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했을 땐 부분 점수 깎을 수 있어요. 고유 명사를 뺐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생물 다양성 할 때 기억나니? 생물 다양성 할 때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어떤 애가 유전적 다양성을 유전자 다양성이라고 했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걸 맞게 해주셨대. 그러면서 서술형이었어요. 주관식 서술형에서. 근데 만점자가 너무 많아서 다시 걷어서 2점 깎아버렸어. 그건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인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유전자 다양성을 쓴 거지. 자꾸 왜?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는 흡수되어지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흡수된 양을 얘기하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방출되는 양을 얘기해요. 그럼 알겠지만 얘네와 얘는 항상 값이 어때야 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많으면 계속 뜨거워지고 얘가 많으면 계속 추워지는 거니까 항상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얘네들을 그림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치를 통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얘를 열수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열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 스탑. 그 다음에 열수지까지 아직 못 가지. 온실효과까지 가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온실효과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편하게 실수하지 않기를 바래요. 온실효과 인데 온실효과가 없었을 때, 즉 달을 기준해보자. 달을 기준했을 땐 달이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받았어요. 받았으면 몇백 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태양을 보는 반대편 쪽에 이쪽이 되면 영하 몇십 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엄청 뜨겁고 태양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엄청 추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온실 효과인 경우에는 자, 지구를 이제 가볼게. 지구에서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대기, 공기층이 없고 여기서는 대기층이 존재해요. 이렇게 대기층이 존재를 하게 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올 때 다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얘는 다 들어오는다의 개념이고 일부 튕겨져 나가. 보통 여기서 열수지와 연결을 시킨다라면 얘가 100을 잡았을 때 30%는 나가고 70%만 들어와요. 들어올 때 대기로도 대기가 좀 갖는 게 있고 지표로 갖는 게 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대기가 있다 보니까 이 대기가 있으니까 얘가 일부 흡수한 거야. 그러면 땅에 돌아온 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다 일부 튕겨져 나가. 이걸 반사라고 하고 지구가 원하는 알베도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제 우주에서 봤을 때 태양 우리 지구가 이렇게 보이지. 이 보이는 건 얘 때문에 보이는 거야. 알겠지만 우리 금성 알죠? 금성. 수금지와 목토천 했던 금성은 우리 조선시대 때는 예전에는 무슨 별이라고 했던 줄 아니? 걔를 샛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이나 해 질 때 보면은 금성이 보여. 해 뜰 때, 해 질 때 달이 보여. 그럼 해 질 때, 해 뜰 때라는 건 아직은 해가 있다는 뜻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금성은 보여요. 되게 밝은 거야. 왜 되게 밝냐면 얘는 대기층이 우리보다 98배인가 100배 이상 높아요. 그래서 반사율, 알베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우주에서 봤을 때 걔가 보인다라는 거지. 일단 여기서 대기 때문에 튕겨나갔지 대기가 또 흡수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오지. 여기까지 됐죠? 나갈 거야. 반사돼서 나갈 거예요. 여기 있던 에너지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흡수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수된 것 중에서 일부가 다시 대기로 지표면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우주 바깥으로 보내는 요 대기가 어떻게 지구의 기온을 어떤 일정한 상태로 어떻게 해준다? 유지시켜준다. 이 온실 효과. 잠깐 스탑. 이 온실에 관련된 이 기체가 온실 기체가 중요한 가장 키워드가 일정하게 유지가 더 중요해. 기온을 기본적으로 잡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서 오는 걸 일부 버려주고 일부는 담고 일부는 내보내주고. 근데 선생님 어떨 때 이래요? 라고 한다면 되게 간단한 게 지표면이 추워 차가워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기가 따뜻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열평형에 의해서 그래서 열수지라고 한 거야. 열평형에 의해서 더 많이 지표면을 보내주는 거고 이번엔 대기가 뜨거워. 땅바닥이 뜨거워. 그럼 상대적으로 대기가 차갑다는 뜻이거든. 그럼 열을 더 뺏기겠지. 그러니까 많으면 지표면 지구 표면을 기준했을 때 많으면 대기가 흡수해 가버리고 부족하면 대기가 방출해주고 그래서 일정한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좋게 얘가 일부러 살기 좋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십만 년부터 하다 보니까 생명체가 거기에 최적화가 돼버린 거지. 얘한테 맞춰준 게 아니야. 얘가 되다 보니까 얘가 맞춰서 한 거지. 이제 이렇게 돼서 됐고 그때 이 온실기체는 누가 그래요? 그러면 절대값은 물이에요. 온실기체의 절대값은 조심해. 온실기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체가 누구야?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생각하거든. 아니야. 절대값은 수증기예요. 얘가 절대값인데 절대값이긴 한데 변화에는 영향을 못 주는 거지. 누가 들어온다? 여기서 이산화탄소하고 CH4 얘 때문에 얘네들의 과잉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거 문제상에 한번 나왔었거든. 예전에도 한번 학교 시험에 나왔었는데 온실기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다, 물이다, 메테인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은 물이었거든. 조심해. 절대값은 얘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이 되어져요. 근데 알겠지만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화석연료의 과사용이죠. 화석연료의 사용 때문인 거고 얘는 누구 때문이게? 방귀. 그럼 뭐라고 하지? 소방. 그런 걸 키우는 걸 뭐라고 하지? 목축. 땡큐. 난 왜 사육이란 단어를 자꾸 떠올랐지? 목축. 주로 누구냐면은 초식 동물들. 소, 양, 이런 애들. 초식 동물들은, 염소도 들어가요. 염소. 그 염소도 들어간다고. 초식 동물들. 그럼 돼지는요? 돼지는 초식 동물 아니야. 여기서 염소 하는데 왜 자꾸 그래? 여기서 이제 초식 동물. 왜 민철이는 귀여운 토끼 같지? 저 염소. 토끼 같은데?